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죽공방 창업, 혹은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죽공방 10곳 중 9곳이 1년 안에 문 닫는 이유인데요. 이게 단순히 가방 몇 개 만드는 기술만 배워서는 왜 어려운 건지 그 속사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술 배우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가 그 너머의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취미가 아니라 사업으로 접근할 때 생각보다 함정이 많다는 거죠. 네, 첫 번째 함정부터 바로 짚어보죠. 그 많은 공방들이 유명 브랜드 가방, 예를 들면 에르메스 버킹백 같은 거, 이런 걸 그대로 카피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특정 가방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기술 익히는데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가르치는 강사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또 그걸 패턴으로 만들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방 상단 가실 때 그냥 완성된 가방, 샘플 몇 개만 보실 게 아니라 꼭 그 강사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작업물, 그러니까 포트포리오를 확인하셔야 해요. 그냥 기존 디자인 살짝 바꾼 거 말고요. 네, 그렇죠. 정말 독창적인 디자인이 있는지. 그게 안 되면 배우는 사람도 결국은 남의 것 베끼는 기술만 배우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군요. 그 디자인 독창성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 예를 들면 패턴 제작 능력 같은 건 어떤가요? 혹시 자료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종이 패턴에만 의존하는 곳들도 꽤 있다는 거죠. 종이 패턴이요. 그걸 만약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가방을 못 만들 정도로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패턴 자체에 대한 이해나 제작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설계 도면 없이 맨날 똑같은 집만 계속 짓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도 강사 본인이 그걸 못하니까 수강생이 시도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들거나 과정 중에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단순히 디자인 카피 문제를 넘어서 만드는 방식 자체에도 비효율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특히 그 핸드메이드 감성, 이걸로 포장되는 손바느질, 핸드스티치에 대한 지적이 좀 날카롭던데요. 네, 맞아요. 물론 손바느질 특유의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최선이거나 유일한 방법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사실은 강사 본인이 미싱 같은 기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손바느질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계 사용이 미숙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명품 가방도 품질이나 생산성을 생각해서 기계, 그러니까 미싱을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 손바느질이랑 미싱이랑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그럼요. 숙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미싱으로는 몇십 초 아니면 길어야 몇 분이면 끝날 작업을 손바느질로 하면 몇 시간씩 붙잡고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은 결국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당연히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핸드메이드라는 말이 비효율의 변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독창성 문제 또 생산 효율성 문제에 이어서 어쩌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수익 모델의 부재더라고요. 기술은 다 배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만 배우면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정말 달라요. 그냥 공방 차려서 수강생 모집하는 모델. 이거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요즘 경쟁도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럼 직접 만든 가방을 파는 건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그래요.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기가 참 어렵고 또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 수준의 품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사실 개인이 하긴 힘들죠. 주문 제작은요? 고객 요구 계속 바뀌고 또 품질 클레임 같은 거 생기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결국 핵심은 남의 디자인 베껴서 가방 몇 개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패턴 만들고 이걸 또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자신만의 제품으로 만들고 이걸 판매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자신만의 제품 판매. 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자기 디자인 선보이고 직접 판매할 기회도 훨씬 많아졌잖아요. 단순히 기술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바탕으로 어떻게 나만의 제품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창업해도 성공하기 어렵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성공적인 가죽 공방 운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모방을 넘어선 자신만의 디자인, 그리고 패턴 제작 능력. 네, 맞아요. 독창성이죠. 둘째는 미신 같은 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 그렇죠. 생산성.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걸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수익 창출 전략, 특히 강조하신 것처럼 자신만의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또 판매하는 능력까지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유기적으로 딱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공방 운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술만 배우는 건 반쪽짜리예요. 반드시 사업적인 마인드랑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가죽 공방 창업이나 수강을 고민 중이시라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쁜 가방이나 그 감성적인 분위기 너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곳의 강사가 정말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할 능력이 있는지, 또 효율적인 제작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배운 기술로 어떻게 당신의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계획을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인지 한번 깊이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날 공예가의 진짜 실력이라는 건 단순히 손재주가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세상과 연결하는 능력, 바로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